이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의 신흥 관광명소 10곳을 지정하여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5년 내에 인도네시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관광자원으로서 가능성이 큰 10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장소는 북부 스마트라의 토바 호수입니다. 그 외의 지역으로는 서부 자바의 브루모 화산, 서부 누사 탱가라 지역의 만다리카, 말루쿠 지역의 모로타이, 반튼 지역의 딴중 레숭, 프로레스 지역의 라부안 바조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1000개의 섬 지역과 슬라웨시의 와카토비, 블리뚱섬과 족자카르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지역 중 어디까지를 가보셨는지요? 정부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로와 항구, 그리고 공항을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편리하게 이런 곳들을 갈 수 있게 되어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날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되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 스팟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정책 회의를 마친 후 발표된 성명에서 최근의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상황은 경제 활동을 다소 제약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거의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상황 전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 금리 예상치는 0.375%로 지난 6월의 예상치 대비 하락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 말의 전망치도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앨런 의장은 연내 금리 인상 입장을 유지한 채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과 신흥국에서의 불안감은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미국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으며 시장은 방향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강도는 약해지면서 인도네시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보다 앞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9월 17일에 있었던 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통화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은 넓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무역수지 관련 소식입니다. 8월 말 인도네시아는 미화 4억 3천만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7월에 기록한 흑자 규모인 미화 13억 8천만 불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이지만 금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흑자 기조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모는 7월의 미화 115억 불에서 11% 증가한 127억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 규모 역시 7월의 미화 101억 불 규모에서 무려 22%가 증가한 123억 불을 기록하면서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기계류의 수입이 26.5%가 증가한 19억 불을 기록하며 연간 누적 금액이 미화 150억 불에 달해 있으나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지금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형적인 불황기적 흑자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으며 앞으로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발 연무인 헤이즈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일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휴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52개 유해가스 측정소 중 34개에서 적정치를 넘어선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으로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한 몇몇 도시의 상공에 인공 강우 물질을 뿌리는 방법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레이 반도의 연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기는 9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인도네시아는 물론 이웃나라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헤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을 개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위적인 방화 행위를 근절할 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반면 경찰청은 이러한 화전민들의 행위는 마약이나 테러범을 잡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빠른 제보가 필요한데 아무도 제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이나 CCTV를 통한 감시도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코노스팟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박예지 아나운서가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경제 지표 코너의 박예지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9월 17일 미달러당 14,455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루 앞두고 시장의 우려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주에 이은 환율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진 결과입니다. 원화 환율은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소식과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순매수 전환으로 9월 17일 미달러당 1,165.9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8.5원 하락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9월 17일 8.13원으로 전주보다 0.21원 하락했습니다. 이는 원화 환율이 이번 주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9월 17일 9.46%로 마감하며 9월 10일 대비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9월 17일 4,378포인트로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레인지 장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평균 2조 7천억 루피아에서 5조 3천억 루피아까지 등락을 보였는데요. 전주보다는 대체로 거래량이 줄어든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니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중앙은행은 2016년도 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재정부문위원회에서 중앙은행 아구스 총재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5.2에서 5.6%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의 5.4에서 5.8%인 기존의 예측치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제무역거래가 완전히 개선되기가 어렵고 원자재 가격이 내년도까지 회복세를 보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구스 총재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구리, 석탄, 팜오일, 고무, 니켈 등의 가격이 지난 몇 년간 계속 하락하였으며 이것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이러한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아구스 총재는 중앙은행의 수정된 경제 전망도 정부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예측치인 5.5%와 비슷한 수준이며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4.7에서 5.1%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의 증가 이후로 정부 투자, 즉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 부문의 개선이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내년도의 환율이 13,400에서 13,900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망치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 교통국은 오는 2020년 모든 경전철이 운행에 들어가면 자카르타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이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금년에는 자카르타와 보고르를 잇는 남쪽 라인이 공사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북가시까지 운행하는 서쪽 라인이 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카르타 교통국의 안드리 얀사 국장은 자카르타 시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경전철까지 포함하면 총 7개의 경전철 라인이 자카르타와 주변의 여러 지역을 연결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경전철 사업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운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0년 모든 경전철이 운행에 들어가게 되면 자카르타 권역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량의 30% 정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철 사업 관련 공사를 되도록 빨리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리 얀사 국장에 따르면 2개의 경전철 사업에 시정부가 소유한 건설회사인 자카르타 프루포르틴도가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카르타 시는 더불어 경전철과 다른 교통수단, 즉 지하철에 버스 등을 연결시키는 시스템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전에 주요 라인의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백약이 무효였던 자카르타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카르타의 중요한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오젝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오토바이 택시보다 모바일 기반의 오토바이 택시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국 기반의 설문조사 기관인 유가부의 조사에 따르면 4,785명의 대상자 중 82%가 고젝이라는 이름의 모바일 오토바이 택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젝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조차 68%의 응답자가 모바일 방식을 선호하며 고젝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젝을 선호하는 이유로 이용의 용이한 점과 요금이 투명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오토바이 택시는 운임을 지불할 때 애누리를 받을 수도 있고 지역의 운전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제휴되지 않은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할 때 폭행 등의 범죄나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고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조코이 대통령은 모바일 기반의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과 전통적인 방식의 택시 운전자들과 점심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양측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에 맞춰 변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진리를 고잭의 성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9월 말 우기가 시작되면 연무, 즉 헤이즈가 해결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해결이 올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엘니뇨 기상 현상이 이번 달에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연말까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엔소 지수는 이번 주에 2.3을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심하였던 1997년의 2.59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니뇨 지수는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마트라와 깔리만탄 지역을 뒤덮고 있는 헤이즈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대책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지난 8월 기상청이 예측한 올해 연말 지수가 2.4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상황이 이미 예측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유누스 부청장은 지난 60일간 비가 오지 않은 지역이 나타나는 등 엘니뇨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바 지역과 누사 댕그라 지역 그리고 남부 슬라웨시 지역에는 오는 11월까지 비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치 및 안보조정부 루훗 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분석해 볼 때 지금의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2개월 안에 인도네시아의 기후 상황이 위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지역에서 조금쯤 비가 오더라도 가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997년과 98년 인도네시아는 전대미문의 강력한 엘니뇨 현상을 겪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인 화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최악의 참사는 1997년 발생하였으며 수백만 평의 숲과 플랜테이션이 화재로 소실되어 미화 24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지금의 지표들이 1997년의 지표들과 유사하며 엘니뇨 현상을 나타내는 해수면 온도의 변화와 확산 속도 등도 1997년 가을의 상황과 똑같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위험지수가 최고조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투자은행의 설문조사를 보면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주식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이며 현금 보유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경기 침체와 신흥국의 부채 위기로 투자자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신흥국의 비중 축소 포지션은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오늘 미국 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되었습니다. 신흥국의 자금 유출 압력이 악화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쪼록 다음 주에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한다고 하는 희망적인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Ba-da-ba-da-da-ba.